안녕하세요. 네. 전 6번째 청년 면접관 생애 첫 투표자 박보은입니다. 전 1993년 12월 16일에 태어났고 2012년 12월 19일에 처음으로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3일만 늦게 태어났더라도 투표를 하지 못할 뻔했겠죠. 네. 그래서 전 처음으로 투표를 하게 돼 굉장히 자랑스러운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정치 과목을 공부하면서 정치 참여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투표라고 배웠습니다. 제가 바깥에서 아무리 촛불 시위도 나가고 목소리를 내려고 해도 결국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되니까 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저도 이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현재 서울시립대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등록금을 100만 원 가량 내고 있는데 네, 저마저도 국가장학금을 통해서 영원을 내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대학생들이 투표를 통해 만들어낸 첫 번째 구체적인 변화의 수혜자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투표를 통해 이러한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제가 바라는 그리고 제가 살고 싶은 한국 사회를 만들 수 있는 후보에게 제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겠습니다. 오늘 면접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19일 투표날을 기다리면서 어느 후보에게 제 표를 행사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한 표지만 제게는 굉장히 소중한데요. 저는 이 표가 배신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지원자가 만약 대통령이 되신다면 이 다양한 한 표 한 표를 어떻게 국정 운영에 반영하시겠습니까? 또한 어떠한 정치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예. 저는 제가 이제 첫 투표를 한 게 유신 시대였는데요. 유신 잘 모르시죠? 아마 안 겪어보셨으면 실감을 못 하실 겁니다. 역사로만 배워가지고는 정말 그 실감이 안 날 텐데요. 유신 시절에는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국민이 뽑는 게 민주주의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 그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국민들은 뭘 했는가 하면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이라고 그런 분들을 한 2,000명 이렇게 뽑으면 그러면 그 2,000명이 체육관에 모여가지고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2번 체육관에서 선출이 됐는데 그 득표율이 99.9%였습니다. 0.1%도 반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정희 희였는데 박정희 희라고 잘못 써가지고 득표가 무효가 된 바람에 99.9%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투표권은 국회의원만 할 수 있었는데요. 국회의원도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한 선거구에서 2명을 뽑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여건이 강한 곳은 두 석을 다 독식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곳이라도 무조건 한 석은 여당이 차지하는 거죠. 거기다가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을 늘 여당이 차지하는 거죠. 3분의 2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당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그 선의 저지선을 확보하느냐라는 것이 당시의 어떤 선거의 초점이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 이 박정희 대통령이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이 종신토록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영구집권 체제였는데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이룬다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민주주의는 길거리에 시위를 통해서 가두투쟁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쟁취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에 비하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투표 제대로 하면 이제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민주주의뿐만 아니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보다 원하는 세상도 투표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경제민주화, 복지국가를 원한다면 경제민주화와 복지국에 대해서 보다 진정성이 있는 그런 후보, 그런 정치 세력을 선택하면 되죠. 결국은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좀 예민해 봤던 것이 도대체 정치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주느냐, 선거 때
다 듣기 좋은 소리 해도 막상 뭐 이렇게 찍어주고 나면 별로 달라지는 거 없더라. 뭐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그게 그거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 때문에 이 정치를 외면하고 투표도 외면해 왔었는데요.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참여정부하고 이명박 정부만 놓고 비교해 보더라도 물론 참여정부도 많은 한계가 있었죠. 부족함이 많았죠. 우리 삶을 다 바꿔주지 못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문제도 해결해주지 못했고요. 그래도 이명박 정부하고는 아예 차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언제 작년, 재작년 서울시장 선거 때 우리 20대, 30대가 그 선거를 좌우했죠. 그러니 당장 각 정당들이 젊은 사람들을 이제 대접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지금 벌써 저만 해도 이런 자리 이렇게 만들어서 젊은 분들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주통합 등에서도 우리 또 청년들을 대표하는 비례대표 만들기도 하고 또 젊은 사람들이 선택할 수 할 만한 젊은 사람들을 위한 정책 공약들도 많이 이제 만들어서 발표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이 우리 정치를 좌우한다. 선거 결과를 좌우한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 각 정당이나 후보들은 보다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집권하고 난 이후에도 그 정책 공약과 달리 제대로 못하면 그 다음 선거 때 심판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또 보다 나은 세력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러면 집권을 맡은 사람들도 젊은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더 진정성을 가지고 약속을 또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젊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젊은 사람들이 투표하면 세상을 이제 바꾼다. 우리 반값 등록금 문제만 해도 처음에 우리 대학생들이 반값 등록금 들고 나왔을 때 그것이 세상을 바꾸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뜻을 같이 하는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반값 등록금을 이야기하니까 반값 등록금이 이제 사회적 의제가 됐죠. 이제는 대선 후보들이 다 공약하게 됐고 서울시하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실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젊은 사람들이 정치나 투표를 절대로 외면하지 마시고 참여하면 그러면 이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젊은 사람들이 바라는 세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 그런 이제 그 확신을 가지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만들고 싶은 세상은 보다 좀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입니다. 제가 말하는 공평과 정의는 세 단계인데요. 우선 이제 아까 고졸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우선 기회가 균등해야죠. 기회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에 과정도 공정해야죠. 아까 재벌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가 공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반칙이나 특권 일체 허용돼서는 안 되고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훨씬 좋아지는데 그렇게 해도 사람마다 능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는 뭐 이렇게 오랫동안 뭐 이렇게 건강이 좋아지지 안 좋게 된다든지 여러 가지 불운한 일을 겪게 되게 되면 또 뒤처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뒤처진 사람들에게 다시 이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 다음에 또 함께 배려하면서 최소한의 어떤 인간적인 삶을 이렇게 보장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결과의 정의까지 이렇게 다 삼박자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제가 이제 공평과 정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세상 꼭 좀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세상이요. 그렇게 꼭 만들겠습니다.